저는 디지털 노마드와 해외 한 달 살기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노마드를 실제로 해보며 느낀 점과 쿠알라룸푸르의 맛집,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와인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스파 너무 멋지시다. 저분. Do you listen to me? 지금 방문한 콩코드 호텔은 1957년에 개관한 유서 깊은 호텔인데요. 제가 이 호텔에 온 건 맛있는 딤섬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면 이렇게 여러 딤섬이 담긴 카트가 지나갑니다. 아, 이거 하나 먹을까? 예. 이건 전통적인 홍콩 방식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런 딤섬 요리는 점심시간에만 제공된다고 하니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딤섬 카트에 이어 식사류가 있는 카트가 왔는데요. 저는 이 대나무밥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딤섬 카트가 왔는데 이번엔 매콤한 차슈가 담긴 만두를 먹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임에도 직장인이 대부분일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대이고 전통적인 홍콩 방식으로 딤섬을 먹어볼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제가 운이 없던 건지 쿠알라룸푸르는 그랩 기사가 중간에 오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유난히 많더라고요. 쿠알라룸푸르도 말차가 대유행인데요. 제가 방문한 쿠알라룸푸르 카페 중에서 가장 핫플인 곳입니다. 말레이시아 로컬 브랜드로 주말 오후에 방문하면 45분, 평일에는 20분을 기다려야 테이크아웃 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대기할 정도의 맛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해서 차이나타운 가는 김에 방문했습니다. With sugar or no sugar? Sugar, with sugar. With sugar. Yeah. 찻잎 종류도 고를 수 있는데 차에 대해 조예가 깊지 않아서 대충 추천하는 걸로 주문했습니다. So total be 35 ringgit. 음료가 나오기까지 굿즈를 구경했는데요.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라 다도용품이나 아기자기한 소품, 다양한 말차 파우더를 팔고 있었습니다. Peony, then like yeah, that one, and then this one is the other size, aging. Alright, enjoy. Thank you very much. 맛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말차 라떼예요. 제 숙소 근처에 있는 말차 라떼가 더 맛있습니다. 아이스 말차 라떼로 더위를 식히며 차이나타운을 구경했는데요. 부키빈탕에서는 보기 힘든 쿠알라룸푸르의 근현대 감성이 참 좋았습니다. 대충 찍어도 예쁜 레스토랑과 카페, 바가 많습니다. 여긴 펜로즈라는 바인데요. 2023년부터 3년 연속 아시아 최고 50개의 바에 선정된 곳입니다. 가장 최근인 25년은 10위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스템 안내가 붙여져 있는데 구글맵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탈릭 야시장 간판을 마주하는 이 거리에 이런 핫플이 많습니다. 여기도 제가 즐겨찾기 해둔 레스토랑이에요. 딤섬으로 포식한 상태라 가볍게 커피나 술을 마시고 싶던 차에 아기자기한 와인바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드립 와인이라는 주종을 소개한 메뉴판입니다. 와인에 다양한 증류주, 과일, 채소, 향신료 등을 가미한 주종인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정체모를 하이볼.
바의 대표 메뉴인 드립와인에 대해서 문의하니 여러 가지 맛을 시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쓴맛, 단맛, 상큼한 맛처럼 맛의 변주가 다양했습니다. 저는 약간 단맛이 있는 드립와인을 골랐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드립와인. 스위트와인과는 전혀 다른 맛이라서 주문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사장님 부부도 중국계로 보였는데 드립와인도 상하이에 있는 어떤 가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하필 롤 월즈 하는 시간이랑 겹쳐서 와인을 마시면서 롤을 보다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노을 시각에 맞춰 제가 투숙하고 있는 레지던스 옥상에 올라갔는데요. 완전한 서양은 아니라서 그런지 노을빛이 은은하게 보입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디지털 노마드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일하다가 너무 지루하면 레지던스 옥상에 올라와서 맥주 마시면서 쉬면 기분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여기 사니까 귀찮아서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녁에 KL 타워와 쌍둥이 타워의 조명이 켜지면 확실히 외국에 온 느낌이 나서 종종 간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쌩얼로 현지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브런치를 먹으려고 합니다. 점심 먹고 여기를 갈지 고민 중입니다. 여기 갈 것 같긴 해요. 지금 동네의 작은 호커센터에 가고 있는데요. 호커 문화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길거리 노점 상률의 위생과 도로 혼잡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을 한 구역에서 장사를 하도록 한 것이 유래입니다. 호커 문화는 싱가포르 최초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는데 말레이시아에서도 호커 센터를 볼 수 있습니다. 구경하다가 유일하게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매장을 선택했는데요. 닭, 오리, 돼지고기 중에서 저는 오리를 선택했어요. 맛은 있는데 너무 더워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잘 안 느껴졌습니다. 바깥 기온이 29도였는데 에어컨이 없는 실내에 조리기구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1.5배는 더 후끈했습니다. 다음에 호커센터에 간다면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식으로는 TRX몰에서 가장 사람이 북적북적한 말차 카페에 왔습니다. 처음엔 말레이시아 로컬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나갈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빙수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말차 에스프레소 라떼를 주문했는데 말차 에스프레소 맛이 진한데 양도 많아서 KL에 있는 내내 이것만 먹었어요. 이거 먹으러 올까봐 너무 귀엽다. 이거는 새로 생긴 카페거든요. 제가 왔을 때도 아직 영업시대를 안 하고 있었고. 카페인을 가득 보충한 뒤 집에 와서 일을 시작했는데요.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 알게 된 건 제가 집중력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을 할 때보다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일에 손이 안 잡히는 이 마음 다들 알고 계시죠? 20분 만에 5만. 지하 슈퍼마켓에서 쇼핑몰 1층에 올라오니 사람이 북적북적한 BTS 팝업 스토어가 보입니다. 아이돌 팬이 아닌데도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며 괜시리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분 좋은 장면을 뒤로한 채 2층으로 올라가 요새 저의 최애 음료인 타이 밀크티를 사러 갑니다. 밀크티를 좋아하는 분들이면 타이 밀크티는 꼭 드셔보세요. 홍콩 밀크티, 대만 밀크티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굳이 말레이시아 와서 태국 타이티 먹기. 집으로 돌아와 소고기 김치찌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고기 김치찌개는 처음 보신다고요? 네, 저도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다 보니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안 팔더라고요. 비주얼은 그럴듯하죠. 근데 무맛입니다. 고기 맛이 안 나요. 마치 김치찌개계의 평양냉면이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었는지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3일) 전에 산 수박인데 저녁에 이것저것 많이 먹다가 이제서야 먹게 됩니다. 수박의 질감은 우리나라 수박이랑 비슷한데 당도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잘 익은 우리나라 수박이 훨씬 더 맛있어요. 매운 게 땡겨서 오늘은 마라샹궈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랑 깔맞춤한 패션이. 늦게 일어나는 새가 마라샹궈를 못 먹는다. 마라탕집이 20분 뒤에 닫아서 그거 대신 지금 바쿠테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프로 식기를 씻는 가게는 오랜만에 봐서 반갑네요. 바쿠테는 중국의 이민자들이 만든 돼지갈비탕 같은 요리인데요. 탕으로 먹는 바쿠테와 우리나라 갈비찜처럼 국물 없는 드라이 바쿠테가 있습니다. 저는 갈비탕보단 갈비찜을 좋아하는 편이라 드라이 바쿠테를 주문했어요. 많은 후기처럼 정말 갈비찜이랑 비슷한 맛이라서 신기했어요. 고추, 마늘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마라샹궈 정도는 아니어도 약간의 자극이 충족됐습니다. 한국이라면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배송할 텐데 외국이다 보니 하루는 식사재료, 하루는 간식 이렇게 거의 매일 장 보러 가는 느낌인데요. 이번엔 간식이랑 술을 좀 사고 싶어서 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쇼핑 리스트에도 있는 유명한 유레카 팝콘인데 마트에서는 스파이시 맛만 파네요. 와인 가격대는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볼 수 있는 디아블로 가격으로 비교하면 여기가 2배 이상 비싼 것 같아요. 숙소는 파빌리온보다 TRX 근처에 잡길 잘한 것 같습니다. 모레 말레이시아 최초이자 아직까지 유일한 애플스토어가 있는 만큼 쿠알라룸푸르 사람들에게 새로운 핫플로 떠오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니라 요새 쿠알라룸푸르 사람들이 어떤 음식이나 인테리어,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서 이들의 일상에 묻어가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근방에서 제일 핫플인 곳인데 왜 핫플인지 모르겠네요. 오는 길에 코코넛 디저트를 파는 새로운 매장이 열렸길래 방문해 봤는데요. 대표 메뉴인 것 같은 코코넛 쉐이크를 주문했어요. 너무 진해서 콩 쉐이크, 두유 쉐이크의 느낌이 나요. 장을 봤습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다 떨어져서 하나 사고, 그리고 입이 심심해서 주스랑 적적해서 화이트 와인 하나 샀고요. 그리고 소고기에 소금장을 찍어 먹으러 갔더니 소금을 안 샀더라고요. 소금만 샀고
유레카 팝콘인데 마트에서 이거 하나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이 좀 맛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나 사봤습니다. 그리고 망고 푸딩이랑 리치 푸딩, 스트로베리 푸딩인데 그렇게 싸지 않아요. 일단 먹어보고 맛있는 맛에 좀 올인해서 더 사려고 합니다. 이날도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나가기도 귀찮아서 집에서 파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뭔가 서울에서 일하나 쿠알라룸푸르에서 일하나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면도 대충 삶아줍니다. 저는 파스타 중에서도 양념이 사이사이에 배면서 숟가락으로도 퍼먹을 수 있는 푸실리 면을 좋아합니다. 접시에 담고 예쁘게 찍었어야 했는데 배고파서 급하게 먹다가 찍는 걸 깜빡해서 클로즈업으로나마 남깁니다. 깔짝깔짝 일하다 보니 어느새 롤 경기를 할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산 와인을 오픈했습니다. 정말 서울에서의 일상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와인을 마시며 그냥 서울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수십 번 했습니다. 멀쩡하던 마우스가 갑자기 고장나서 급하게 마우스를 사러 나갔습니다.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한국이었다면 온라인에서 사거나 이마트에서 사면 될 간단한 문제인데 TRX몰엔 애플스토어나 휴대폰 매장 외에는 가전제품 파는 곳을 못 봤거든요.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 이런 단점도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 노트북이 고장났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디지털 노마드를 하고 싶던 이유에 대해 제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해외에서 여행과 일을 같이 하면 일로 인한 고통, 스트레스가 좀 경감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새로운 공간, 문화, 생활 양식에 적응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예민해지잖아요. 이 예민한 고라니 같은 상태에서 업무상 압박이 있거나 조금 전처럼 갑자기 전자기기가 고장나서 당장 새 걸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한국에서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그냥 일은 한국에서 하자라고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노마드를 안 해보고 계속 유토피아처럼 꿈만 꾸는 것보단 이렇게 해보고 나와 맞지 않는 생활 양식이라는 걸 판단하게 해준 지금의 경험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층 더 맛있고 여유로운 쿠알라룸푸르의 일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